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부터 3프로 핫딜 커머스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정말 좋은 핫딜 가격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죠. 저는 어제 요거 식이섬유 가득 비움 두유를 먹었고요. 오늘의 저의 선택은 서리태 말차 콩물 두유입니다. 여러분들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 서리태 가득 콩물 두유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요거 한 2포 따가지고 콩국수 딱 해먹기 좋거든요.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먹방이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더 재미나게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이 곡물도가 외에도 뭐 OFP, 대원 헬스랩 등의 다양한 제품들 저희가 핫딜을 통해서 좋은 가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주은행 바비 변정기 전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물론 이제 어젯밤 사이에는 쉬어갔지만 참 좋아요. 그리고 좋죠. 네. 미국발 영향으로 비트코인도 좋고 가상화폐 시장이 난리가 났고 그죠. 이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랠리가 지속이 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국내 성악기업 투자자분들도 엄청 많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쵸.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랠리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소수자 입장인 것 같은데요. 소수자요? 예, 네. 소수 의견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오늘 자료의 그 제목이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금 시작부터인가? 그리고 부제는요. 미국으로 떠나는 개미들. 과연 미국은 계속 좋을까? 이건데요. 과연 좋을까? 계속 좋을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예. 있으실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요? 예. 너무 2025년 짧은데요? 초반까지는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행정부에 취임하고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있다가 볼 거예요. 저희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지 한 4-5가지 정도로 볼 텐데 네. 계속 트럼프 트레이드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 금리 국채금리 특히나 장기금리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높은 수준에.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제가 그 미국 시장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년 초반에.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과거에 사실 대선 기간 끝나고 나서 그 취임하기 전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의 주가 움직임을 봐도 다양한 정책들에 입각한 그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더 꺾였다라는 데이터가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도 그러한 패턴이 반복인가요? 저는 그 데이터보다요. 네. 일단 그 back to the basic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네. 이 그래프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네. 정도나 아니면 기간은 뭐 짧을 수도 있지만 거치고 넘어가야 돼요. 예, 거치고 넘어가야 되고 이 거치는 기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하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요. 예, 상승. 왜냐하면 미국의 뭐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발행할 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가 뭐 재무부가 발행하고 미국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지금 1년에도 우리나라 돈은 100조가 넘는데 네. 지금도 100조가 넘는데 이 네. 돈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특히나 이번에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이 FOMC에서 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피스컬 데피시트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나중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약간 각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신이 뭐 경기를 갖다가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그 뭐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앞으로는 그 재정 적자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예. 지금 6번 자료를 먼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기에 대한 구조부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하나씩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뭐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뭐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다 하면서 섹터별로 움직임이 달랐는데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에너지 부분도 좀 네, 볼까요? 한번 보시죠.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네. 한번 보실 텐데요. 자료 올려주시면은 첫 번째 네. 맨 1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굳이 에너지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섹터별로 저희 보시면 네. 뭐 워낙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가격이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네.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좀 민감한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석유 가격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또 러시아와 특수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원유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계속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지금 원유 가격이 좀 더 오히려 하락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 같으니까 조금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뭐 그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인플레이션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는 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를 미리 조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그 ESG 관련해서 뭐 EV, EV 차량 이번에 뭐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의 그 뭐 대표 회사죠. 테슬라의 주가는 저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서 약간 그 정책적으로 원래는 친환경 쪽에 반하는 트럼프인데 어쨌든 머스크라는 친구 그 분이 계시니까 전기차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막 대놓고 그걸 배척하겠어? 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전통 에너지 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 관련한 내용들을 완전하게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있던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오래 왜냐하면 가지 트럼프 않는다. 대통령은 자기 그 대선 캠프나 이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기에서 본다면 뭐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용했던 인물도 한 번에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이러한 좋은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 그것도 제가 머스크와의 관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적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빨리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유연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뭐 어떻게 보자면은 사실 네. 불확실성인데요. 왜 많이 변동성이 크니까 네.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EV를 갖다가 머스크가 그 대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뭐 계속 4년 내내 앞으로 뭐 도와준다 이런 생각은 그게 조금 위험한 생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다른 공약과 정책 중에서 이제 무역 쪽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역은 어차피 또 뒤에 관세하고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는데요. 무역만 따지고 본다면 이제 뭐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 그다음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미국 중심주의가 많이 그 커질 것으로 생각해서 달러가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달러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9월 27일입니다. 둘 다. 예, 100.4 그다음 밑에 1315 이게 9월 27일인데 지금 뭐 한 두 달 안 되는 사이에 이만큼 올랐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5% 넘게 올랐고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는 7%나 올랐습니다. 예, 7.4%죠. 네. 그리고 사실상 9월 말에 저건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1,310원이라고 했지만 장중 기준으로는 1,3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8%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줬다. 원 달러 환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지금 그 달러도 기준금리에 연동을 할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움직일 것인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 끝에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기준금리가 예. 어떠한 포인트로 결국은 가장 영향을 받나. 관세와 인플레이션 이게 인플레이션에 결국 갈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그렇죠.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귀결될 거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예,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4.5%. 근데 그렇죠. 장기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어제자 기준 현재 지금 약 4.43%. 예, 10년물. 예, 10년물이 이 정도로까지 올랐고요. 2년물도 4.3% 정도 거래, 4.3%. 예, 4.3%, 4.34%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뭐 돈을 조달하는데 별로 좋지 않겠죠. 장기적으로 이 정도의 조달 금리는 굉장히 높아서 기업들한테 안 좋아요. 법인세를 아무리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려줘도 좋지 않아요. 제 생각에 이게 과연 좋을 것인가. 시장이 환호하는 게 정말 저는 이제 조금 절벽이 저 정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좋다고 이렇게 환호하는 것 같은 좀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높으면요 부동산이 하락해요. 안 삽니다. 근데 집값은 좀 지금 고점이잖아요. 예, 고점이죠. 예. 떨어지면 안 되나요? 뭐 떨어져도 네. 집을 미국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안 좋겠지만 지금 새로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모기지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용물 금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힘들 거고요. 또 기업들 외에도 미국 국가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시장 금리가 높게 되면 왜냐하면 국채 금리는 거래 금리는 거래 수익률은 시장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게 돼서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도 좀 안 좋고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으면은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미국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나중에 적자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부채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부채 네. 문제가 커지게 되면 결국은 신용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이제 금융은 믿음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저희가 믿음과 소망, 사랑 얘기하지만 사실은 소망과 사랑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인간미가 있잖아요. 네네. 사람을 케어하고 그렇지만 금융에서는요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숫자를 묻죠. 예, 돈을 믿어요. 돈을 예, 믿고. 그래서 금융은 돈은 속이지 않는다는 이 믿음에 입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못 갚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와요.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은 무디스 외 S&P와 피치는 다 최고 등급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무디스까지도 현재 전망치를 갖다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예요.
아웃룩이라고 하죠. 전망을.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년에 이런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강등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데 많이 타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이전시들에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것을 한번 조금 다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무역까지 예, 봤고요. 5페이지에 가시면은요. 네. 지금 4페이지 세금은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적자 부분부터. 예, 재정 적자 지금 제가 재정 적자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우선 4번을 먼저 보고 3번으로 네. 갈게요. 4번에서 저희가 그 재정 적자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FOMC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경로로 가고 있다. 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요, 사실은 자기가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왜 파월이 그러냐면 얘기할 부분은 예,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화 정책은 FOMC 특히나 미국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맨데이트 권한을 위임받다 있죠. 네. 하지만 재정 적자 그리고 국채 수익률 상승 그에 따른 예를 들면 이자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큰 위협, threat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것은 이례적인 게 뭐냐면 이 재정 적자 문제나 재정 문제는 사실 US 트레저리의 문제예요. 미국 재무부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관여할 게 아니죠. 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 번도 이 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들어봤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와도 재정 문제나 아니면 재무부에 관련된 문제가 와도 이것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항상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을 얹었다라는 건 좀 뭔가 워닝을 주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 예, 저는 뭐 파월 의장은 항상 저는 음모론이나 이런 건 전혀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안 정치와 합니다. FOMC 그 페드와는 독립돼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트럼프에 대한 좀 적대심이. 왜냐하면은 기자들이 여러 번 네. 질문을 했잖아요. 트럼프와의 관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신을 갖다가 네. 내려오라고 하면 사임하라고 하면 압력을 행사하면 과연 할 것인가? 거기에 No. 대해서 그렇죠. 노라고 얘기했죠. 예.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해고하거나 아니면은 강등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뭐 권한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No. 없다고 얘기를 없죠. 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죠. 지금도 사실 재정 적자 문제는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계속 문제다. 이거 턱끝까지 목끝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는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여건이. 그러면 이걸로 인한 안 좋은 노이즈나 또 결국에는 뭔가 무너지는 흐름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하나 탁 터지게 되면은 촉발이 될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에 4년간 네. 약 7조 달러에서 많게는 8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는요, 미국의 GDP의 약 3분의 1이에요, 지금.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본다면 뭐냐면, 미국의 이 큰 경제 규모로도 이 적자 규모는 감당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악순환의 결과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좀 약간 무섭죠. 네. 예.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좋게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둘 다 봐야지. 그렇죠. 예. 저희는 양쪽으로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금이 부족하고 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낮추고 이런 거를 트럼프가 참 좋아하는
관세로 어떻게든 메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3번으로 네, 가자는 자연스럽게 말씀이시죠? 예, 3번으로 넘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메워지는 수준으로까지 올리겠네요. 그러면 이제 감당 가능한 트럼프 수준으로. 대통령의 네. 공약의 이제 결과물은 관세입니다. 그죠? 이 관세. 사실은 이 관세 때문에 지금 금리나 모든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사실은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 가운데서 뭐 달러 강세라든가 뭐 비트코인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가장 빗나간 것이 뭐냐면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입니다. 네. 여기에 영향을 준 게 이 대선 공약 중에 이 관세, 특히나 관세를 이 정도로 책정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의 대중국 관세를 미니멈 최소 60%를 부과한다면서요. 예. 이런 관세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뭐 10%, 20%를 가정을 했지 네. 60%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무역 보복 무역 분쟁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분쟁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것을 한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품의 그러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뒤에 보시면은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네.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10년물. 보시면은 예, 10년물이 지금 4.43%까지 그쵸. 지금 어젯밤 기준 올라갔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이런 강력한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선 전에는 7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관세 폭탄을 갖다가 이 정도로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세 폭탄을 내니까 국제 수익률이 오히려 파월 의장한테 기준금리 압력을 행사를 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져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더 높게 앞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게 된 거죠, 시장이. 그게 하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연결고리들 결국엔 재정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그거를 이제 관세를 매겨서 충당을 한다지만 그것이 좀 쪽팔하는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경기 여건을 안 좋게 만든다라는 거는 트럼프 당선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가 아까 네. 물가와 기준금리, 예, 그리고 뭐 경기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네. 게 뭐냐면 그것은 거의 자연 현상이에요. 그게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강하게 돌아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네. 나중에 이제 물가가 뭐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를 내년에 미국 연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년 1, 4분기에는 이런 주식시장, 환율, 예,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뭐 금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동성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미국의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당선했다고 미국 주식이 계속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이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요인들이 미국의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네. 사실 8월 9월에 시장이 참 어려웠던 이슈 중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고용에서 촉발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고용이 또 괜찮아 약간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이 고용 부분도 지금 여전히 문제는 있는 거죠. 네,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페이지 띄워보시면은 뭐 구인 통계, 네. 졸트, 그다음에 비농업 신규 취업자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10월 달 수치는 안 나온 상태인데 네. 지금 일단은 뭐 구인 통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비농업 신규 취업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허리케인 영향이다 이렇게
뭐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허리케인의 영향을 감안한다 그래도 너무 이것은 너무 이제 급격하게 빨리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FOMC에 그러한 뭐 성명서를 보더라도 FOMC 성명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특징이요?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관련 문구를 다 뺐어요. 그래요? 네. 전번 그 FOMC 성명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관련 문구를 다 뺐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고용과 그다음에 성장에 앞으로 주안점을 두겠다. 미국 연준이 네.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문구를 뺀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에 대해서 그리고 25bp 인하를 갖다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아직 의사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저희가 회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만장일치로 25bp를 인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인, 그죠? 고용이 안 좋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지금의 랠리를 우리가 너무 아침부터 취해서 좀 죄송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너무 그 샴페인 터뜨리고 그 파티 분위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정작 봐야 될 내용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투자 면에서는 이럴 때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국장에 보면은 지금 항상 뉴스 신문 헤드라인도 그렇고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8시 뉴스나 9시 뉴스에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면서 주식시장 이야기가 나올 때가 고점이다. 뭐 이런 워닝 사인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성악개미 투자자분들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돈을 그쪽으로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사실 비트코인의 문제는 좀 다르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희소성도 있을 수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ETF를 갖다 승인해 준 그렇죠. 그런 선물, 상황도 선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그 대선 어떻게 보면 공약과 더불어서 대선 공약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랠리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주식이나 다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미국 주식에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 이제 막 접근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조금 이럴 때가 항상 위험할 때일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타이틀을 과연 좋을까 이렇게 약간은 제가 비꼬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전무님 이 시그널이 나온다. 예를 들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몇 %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약간 시그널이 될 만한 그 변곡점이 될 만한 딱 지표 하나 요거 이렇게 터지면 진짜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꺾인다고 해서 쭉쭉쭉 계속 꺾이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출렁임이 굉장히 또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재정 적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네. 근데 무역 적자가 안 좋아지는 것을 미국의 그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그리고 이번에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이게 네. 피켓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고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놔둘 것인가? 저는 절대 안 놔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낮춰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식 투자자는 이중고에 쌓이게 돼요. 뭐냐면은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예. 높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차피 낮출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레그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가 하락과 고환율 이 두 가지를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자산을 달러로 그냥 갖고 가겠다. 그러시는 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는. 왜 그러냐면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중 통화로 갖고 가거든요. 네네. 예, 뭐 NT 달러하고 타이완 달러하고 미국 달러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기준 통화로 갖고 가시면서 네.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항상 좋은 것에 취해 있을 때 그 반대 이면의 것들에 대한 논리도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전문의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시야의 확대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좀 간과했던 거, 좀 덜 걱정했던 거는 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취해 있으시지 마시고요.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불분명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